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1과목에 이어서 제2과목 농림해충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해충학 같은 경우는 제1과목이었던 식물병리학보다 외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외우기가 힘들다고 하면 이론 강의를 한 두어 번 정도 복습을 한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 쪽으로 공부를 넘어가도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외워야 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2과목 농림해충학 교재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림해충학 개요가 있고요. 간단하게 보셨고, 농림해충학 일반, 곤충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 그리고 곤충의 행동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 분류하는 부분이랑 마지막 방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브로그로 핵심 기출문제 분석 강의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 제가 강의 보는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구독자 숫자가 막 줄어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더 힘을 내서 하드워킹 할 수 있도록 많은 구독과 많은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강 시작하겠습니다. 농림해충학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어차피 공부해야 될 방향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첫 시간 농림해충학 일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해충학의 학문적 위치라고 했는데요. 정말 많은 벌레 종들이 있고, 그 벌레 종류 중에 농림해충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인간의 재배 행위에 방해가 되는,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그런 벌레들을 해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곤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곤충의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곤충은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왜 그 숫자가 많아지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로 영향을 주는 거는 기상이라는 건 뭐예요? 온도, 습도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먹이 요건 좀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기상, 먹이 요건,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종족 유지에 이제 충분히 좋은 조건일 때 많이 발생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동물 중에 75% 차지할 정도로 곤충의 종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곤충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키틴진의 외골, 사슴벌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몸의 크기가 크고 작고는 뭐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포유 동물에 비해서 몸의 크기가 상당히 작아서 먹이 활동이나 환경 변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숨어서 살기도 좋고요. 뭐 나무나 땅 속에서 사는 곤충들도 많다 보니까 절지동물로 구조적 적응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불량 환경이라는 건 결국 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 먹이 요건이 안 좋은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이 좋다. 번데기의 형태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날개가 발달했기 때문에 불리한 환경에서 날아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럼 곤충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느냐? 비례해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속 살고 있는 해충도 있지만 계속 살고 있지 않은 해충들도 있어요. 그런 해충들을 이제 비례해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못하는 해충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다른 대륙에서 바람을 타고 계절풍을 타고 넘어오게 되는 해충들 우리가 비례해충이라고 하고요. 비례해충이라는 용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유입돼서 지금 우리나라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해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실기 과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뭐 지금 크게 문제되는 거, 미국 흰물다방, 매미다방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발생을 해서 나무라든지 과실에 큰 피해를 미치고 있고요. 온실가루 이 같은 경우도 농산물의 수입 과정에서 유입이 되어서 작물에 손상을 하고 있는 그런 해충입니다. 그럼 곤충의 형태적 특성부터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리.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된다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학문적인 부분을 하는 거니까 머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가슴, 배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사실 생물 시간에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던 것처럼 곤충의 인체에 대해서도 곤충의 인체, 곤충의 몸, 네, 곤충의 신체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입이 있는데 입은 먹이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형태에 대해서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작구, 씹어먹는 곤충들이 주로 이렇게 발달한 입이고요. 메뚜기, 여치, 사마귀 입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아시죠? 저는 그런 거 가끔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막 사마귀가 막 도마뱀을 잡아먹는 현상 이런 거. 그래서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씹어먹는 곤충들의 입이 저작구라고 한다 정도만 일단 알고 가는 걸로 합시다. 흡수구 같은 경우는 파리 같은 거 뭐 핥아먹는 거, 모기, 뭐 벼룩, 벌, 멸구, 진딧물, 매미충, 각지벌레 등 농업 해충 다수는 사실 흡수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흡습성에 피해를 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나비나 나방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일단 이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눈 같은 경우는 한 쌍의 겹눈과 보통 세 쌍의 혼눈이라고 하는데 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종에 따라서는 문제를 풀면서 또는 해충 강론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떻게 구성되는지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더듬이, 촉각이고요. 곤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사실 제가 옛날에 막 곤충들 괴롭힌다고 막 더듬이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곤충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인권 유린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충권 유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감각하는 기능이 있고 후각, 온습도 감지, 의사소통, 균형 감각. 그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안 되겠죠.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중추신경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더듬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가슴입니다. 오늘 약간 말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가슴은 앞 가슴, 가운데 가슴, 뒷 가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네, 날개가 그래서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거를 많이 문제에서 물어봐요. 자, 이 가슴을 주로 말할 때 날개 어디에 달려 있냐? 이게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드시 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날개는 가운데 가슴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뒷날개는 뒷가슴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알아보요. 기문은 호흡을 하는 기관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가운데 가슴에 한 쌍, 뒷가슴에 한 쌍, 총 두 쌍의 기문이 있구나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 곤충의 다리는 6개라고 알고 계실 거고 그 각각의 위치는 각 가슴에 한 쌍씩 있습니다. 5마디로 일반적으로 구성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완벽하게 맞는 설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곤충마다 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곤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맞다. 자, 다음 머리 가슴 했으면 배입니다. 배에 이제 기문이 있고요. 배에 기문이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공기호흡 경로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결국 해충을 잡는 게 목표, 방제하는 것이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침투성 약재가 이 기문을 통해서 곤충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그게 결국 살충제의 작용 기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에 8쌍이 있기 때문에 기문은 배에서 설명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위에 가슴에서도 설명을 하기는 했었으나 그럼 다음 머리, 가슴, 배 했으면 이제 곤충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표피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곤충의 피부에는 표피층이라는 것이 있고 외표피와 원표피로 구성이 된다. 외표피는 성분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성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바꿔봤어요. 외표피는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표피는 단백질. 이렇게 공통되는 건 그렇게 안 중요한데 좀 달라지는 게 중요하겠죠. 키틴이라는 것들이 있구나.
키틴층의 주요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진피세포. 진피세포라는 거 있고요. 표피에 존재하는 단백질, 지질, 키틴층을 합성하는 특별한 세포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겠죠. 여기 치면 안 되네. 탈피 시에 표피를 소화시키는. 그리고 탈피라는 거는 번데기에서 나올 때도 중요하겠지만 번데기에서 나오는 과정보다는 이제 성충에서 계속 몸집을 키워나가는 과정의 탈피라고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시키는 탈피액을 분비하는 것이 진피세포. 그래서 진피세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곤충의 내부, 이제 바깥쪽만 본 거예요. 이제 곤충의 몸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화계는 전장, 중장, 후장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관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전장은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식도에서 위의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중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전장, 중장, 후장을 보시고 그리고 다른 해충의 내부 기관들을 보실 때 어디에서 기원해온 기관인가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론 단계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문제 풀 때 자세히 이게 왜 여기서 유래했고 이건 도대체 뭐고 이런 거는 차차 알아가도록 합시다. 자, 중장 같은 경우는 위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장은 위구나. 그래서 내배엽에서 기원했다. 소화작용. 우리도 위에서 위액이 분비되고 다양한 소화액이 분비돼서 주요한 소화작용은 위와 소장에서 하듯이 중장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후장에서는 우리 몸으로서는 소장 내지는 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구나. 수분 흡수, 재흡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배설 직전에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외배엽 기원의 기관입니다. 자, 곤충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바로 2번이겠죠. 말피기 시관, 말피기 소관, 말피기 관 다양하게 부르는데 주로는 이렇게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유래했느냐 중요하다고 했죠. 내배엽에서 유래된 기관이다. 곤충의 어떤 기관이죠? 배설기관이에요. 배설기관으로 위치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노폐물 흡수하고 체외로 방출하고 수분의 재흡수, 결국에는 필요한 양분 재흡수가 일어나서 체내 삼투압,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하고 있다. 주로는 어떻게 나왔느냐. 말피기 시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 중장과 후장 사이에서 비틀림 운동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항상성에 관련된 어떤 지표들을 주면서 pH나 무기 이온 농도를 조절하고 요산을 배출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유래했느냐, 어떤 기관이냐, 위치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어디를 물어볼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요. 항상 경향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주제는 있어요. 그래서 주제라는 건 있지만 매번 이 선지가 자주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림해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그 이론이 안 나오면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통해서 같은 주제더라도 다양하게 폭넓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순환계는 뭐 하는 기관이죠? 인체로 따지자면 심장 그리고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혈관 같은 느낌이겠죠. 비슷합니다. 곤충의 순환계는 개방순환계 좀 우리 몸은 폐쇄순환계죠. 어떻게 보면 심장을 통해서 혈관이 전체적으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돌아가는 거라면 곤충은 조금 다르다. 심실 9개 있고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하는 식세포 작용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식세포가 있고 혈소판의 역할을 하는 포낭세포가 있고 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시면 되고 신경계는 인체랑 비슷하게 뇌, 가슴 신경절, 식도하 신경절이 있는데 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읽어보시고요. 식도하 신경절 가보겠습니다. 식도하 신경절은
식도와 신경절의 지배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 받지 않는 기관에 대한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지배를 받는가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지금 딱 세 개죠. 큰 떡, 작은 떡, 아래 입술. 여기다가 이상한 거 하나 추가해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생식계. 암 생식계와 수 생식계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암 생식계는 다음과 같고 다음 페이지에 수 생식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웅 동체인 곤충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곤충의 이름들은 나중에 만나보고요. 감각기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더듬이도 그런 감각의 기능을 하도록 촉각, 미각, 시각, 후각하는 감각 기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각모가 있고 네. 이름 중에서는 이런 거 아까 말피기 시관이나 존스톤 시관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뭐 하는 기관이냐를 물어봅니다. 간단하죠. 네. 그 기능을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이름 보고 기능 떠올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네, 미각은 입은 뭐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근데 다리에 있는 감각기관으로도 미각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거 새로운 사실. 네. 시각은 다행히도 눈이에요. 막 다리로도 본다고 하면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네. 후각은 고막기관이 있고 감각모, 존스톤 시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면 되겠습니다. 네, 운동기관 근육계에는 종주근이라는 게 있어요. 벌레 보면은 막 이렇게 온몸 비틀기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온몸 비틀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몸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근육이 있고 네, 배복근은 호흡 작용을 하는 그런 근육입니다. 간단했죠? 첫 시간이라 간단하게 곤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1번 곤충의 배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이론을 보고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상 곤충은 주로 질소 대사 산물을 어떤 형태로 배설하냐? 이 정답은 2번인데 이거 아까 위에 가시면은 배설계 설명할 때 잘 공부했었어요. 어떤 형태로 배설하죠? 일단 이게 틀린 건데 힌트를 드리자면 요자로 시작하고요. 그러면 요자로 시작하는 게 여러 것도 있어요. 요 산도 있고 요 소도 있는데 네, 둘 중에 사람이죠. 이게 사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 형태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보기들이 조금 중요해서 이제 이 문제를 선정을 했어요. 말피기관의 끝은 막혀 있다. 이런 설명은 제가 드린 적은 없는데 네,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런 문제 푸는 과정에서 몰랐던 거 이런 다루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지식으로 흡수를 하면 돼요. 저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다 적혀 있는 책을 막 사면은 한 몇백 페이지 될 텐데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봤던 책에도 모든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좀 얻어가시는 것들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아까 설명드렸고 네, 기능도 설명드렸었던 부분. 네, 그리고 2번은 대표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식도와 신경절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 거. 네, 그래서 3개 나오고 하나 이상한 거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존스톤 시관에 대해서 감각기관이라는 것까지도 설명드렸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라고 물어봤습니다. 안 가르쳐줬어요. 제가. 저도 안 가르쳐줬고 책 내용에도 없는데 네, 좀 지식을 확장시키는 개념에서 8분마디에 존스톤 시관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앞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랑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딱 문제다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파리의 날개는 어느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어요. 가운데 가슴.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 내배엽 기원의 기관 그리고 외배엽 기원의 기관을 정리해보면서 문제 푸시면 쉽게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조금 지식을 확장시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강의에서 농림해충학 더 깊숙한 부분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